오기 잘했네. 엄청 좋네. 우와. 우와. 어떻게 아직도 이런 고드름이. 자, 잘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너무 추적하다. 다마스티노. 안녕하세요, 더스노입니다. 오늘은 로얄엔필드의 2023년 최고 기대주 헌터 350을 테스트 라이딩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하남 로얄엔필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지도에서 코스가 보이죠? 지금 진행하는 지금 이 강원도 홍천까지 이 구간은 일반 포장도로 위주이니까 지금 이 근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누구나 투어링 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날 그 테스트 라이딩을 진행했던 날씨가 좀 추워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조금 더 날이 풀리면 정말 그 다니기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는 곳이 좀 멀다 보니까 이제 경기 동부나 강원 서부 쪽 이쪽 근처는 투어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 라이딩을 빌미로 이제 홍천, 뭐 춘천, 가평 뭐 이쪽 제가 이제 평소 오기 힘들었던 코스로 뭐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주행이 매우 기대가 되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양수리구만. 양수리에서 그 북한강 동편을 이용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제 코스가 시원시원하고 이제 차도 얼마 없어가지고 달리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테스트 라이딩인데 바이크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 첫인상,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인상은 이제 기존 로얄엔필드 350 이제 패밀리와는 디자인 노선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기존 클래식 350이나 메테오 350의 디자인이 이제 클래식이나 어떤 무난함 이런 게 특징이었다면 헌터는 이제 굉장히 톡톡 튀고 캐주얼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셰시나 같은 엔진을 베이스로 하는 그 보통의 가지치기 모델의 경우에 자기 색깔을 가져가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헌터는 분명히 디자인적으로 자기 색깔과 노선을 가지면서 또 새로운 영역의 이제 수요층을 좀 양산해낼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잘 적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헌터는 이제 데퍼 라인과 레벨 라인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시승한 바이크는 데퍼 화이트라는 모델이었고요. 비교적 헌터에서는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헌터의 차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이 좀 무난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데퍼 라인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디자인 자체가 이제 마음에 드는 분들, 이쪽은 이제 레벨 쪽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헌터의 디자인을 잘 살린 쪽은 레벨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트고, 저의 경우에 키가 172거든요. 근데 승차했을 때 양발이 뒤꿈치까지 닿고 무릎도 살짝 여유가 있었어요. 뭐 저보다 작은 남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보통의 여성분들도 뭐 헌터 350 타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미산 이렇게 유명산을 지나서 홍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골길과 와인딩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달리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낮이 되어도 날씨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이제 적당히 이제 와인딩 로드도 달려봤으니까 이제 헌터의 주행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350 라인을 J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J 시리즈들의 특징이 이제 롱스트로크 엔진입니다. 확실히 그 느린 회전수에서 토크감이 잘 살아있는 엔진이었고 이제 쥐어짜면서 달릴 때는 좀 환기가 명확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이야기는 헌터가 나오기 이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길이 다 있네. 뭐
엔진에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 대비에 이제 14kg 정도의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차체가 좀 아담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후 17, 17에 이제 휠 셋업이 적용되면서 주행감이 매우 가볍고 민첩해졌습니다. 확실히 그 순수 라이딩 본연의 즐거움이 훨씬 커졌어요. 저는 이 헌터가 기존 J 시리즈에서 두 개의 큰 변화가 이제 디자인적인 변화 그리고 이 주행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주행감의 변화의 폭이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방향이 여기 다리로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직진하면 춘천. 이 길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이 길로 한번 가볼까? 네, 지금 이제 춘천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길은 한치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넜으니 지금부터는 춘천입니다. 저는 한덕리 마을 회관을 들머리로 이제 한치고개를 넘어가는 임도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춘천의 오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임도길은 예전에 이제 제가 가봐야지 하고 지도에 체크만 해뒀던 곳인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실제로 달려보게 되네요. 이 길은 무난한 포장 인도인데 이제 길이가 제법 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풍경이 이쁜 곳들이 좀 많았어요. 와, 여기로 오기 잘했네. 엄청 좋네.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강촌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주변 라이딩을 계획 중이시면 이 길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라이딩을 좀 더 이어서 하면서 이 한치고갯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아직도 이런 고드름이. 와, 지금은 그 춘천 남면 관천리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 길은 거의 오는 차를 만나기 힘들 만큼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거든요. 확실히 이런 길을 달릴 때 로얄 엔필드의 350 라인들이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비 좀 안 맞는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관천리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북한강을 끼고 동쪽 편에 인도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 길을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아직도 얼음길이 있네. 아직 그 군데군데 녹지 않은 길들이 좀 보이고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노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여기는 너무 추적하다. 근데 헌터가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 와, 무사히 탈출을 했는데 이 길은 추천은 안 드릴게요. 지금 계절에는 이 길이 너무 안 좋네요.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쌤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만 해놓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노리고 있던 길들을 로얄 엔필드 헌터 350 시승을 빌미로 1박 2일 동안 또 공교롭게 봄비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 로얄 엔필드의 350 라인업들이 이런 여행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사람을 딱히 재촉하지도 않고,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이번에 타본 헌터 350이 이제 기존의 350 라인업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기서 또 재밌습니다. 이제 사실 그 로얄 엔필드라는 바이크가 클래식이라는 범주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너그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 뭐 클래식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소비자들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헌터 35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로드스터입니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 확실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 자체 특징은 기존에 이제 350 엔진을 답습하다 보니까는 그 저회전에서 그 잠펀치로 주행하는 그 맛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데 라이딩 포지션 그리고 하체 셋업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번에 시승하면서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350 라인업은 그 클레임이 비약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 출시 이전과 이후에 엔필드의 품질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사실 이렇게 엔트리급 바이크는 데일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고장나거나 이제 그러면 당장에 그 사람, 그 사용자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350 라인업들이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다녀온 것처럼 바이크 여행을 기획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와 가는가도 물론 있는데 이제 어떤 바이크를 타는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상성, 어떤 궁합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바이크와의 상성과 궁합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훌쩍 나온 것처럼 한 1박 2일 동안 백팩 하나만 메고 뭐 1박 2일 투어를 다녀온다, 아니면 뭐 모토 캠핑을 다녀온다, 아니면 뭐 전국 일주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시내 주행도 괜찮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쉽게 그 바이크 키를 집어지는 것, 이제 그게 얼마나 쉽게 집어지는가가 제 성향과 그 바이크의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바이크 키가 쉽게 집어질수록 그 바이크와 저는 궁합이 좋은 거죠. 헌터 350을 탄다면 그 바이크 키를 대부분 쉽게 집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대부분의 한 명이고 여러분들도 그 대부분의 한 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처럼 딱히 절대 속도에 목마름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바이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125cc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125cc들이 평균적으로 현재 이 바이크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어버렸는데, 네, 이제 이 젊은 모델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인데요.
제가 헌터 350을 사세요 이건 아니지만 헌터 350을 꼭 후보에 놓고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타고 다른 125를 선택을 하시던 125를 생각했다가 뭐 헌터를 타시던 그게 어느 쪽이든 헌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더 안정성을 보태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이제 더스티노가 전달해드리는 헌터 350의 이야기를 여행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녔던 코스들이나 이제 이런 정보들도 영상 속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봄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한 시즌이네요. 즐겁고 안전하고 모터사이클과 함께 재밌는 여행 올 시즌에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